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계획인데요.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소아암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에 맞서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백악관에서 나온 팩트시트입니다. 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이고요. 핵심은 미국의 AI 혁신 역량을 이 소아암 치료법 개발에 집중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표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또 목표하는 바, 그리고 AI가 소아암 연구나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이걸 이 자료에 근거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그 함의를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가 먼저 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AI가 소아암 전복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에 정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그 기술, 또 의료, 그리고 데이터 정책의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료는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책 의지요? 네, 그래서 그 잠재력과 함께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이걸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배경, 그러니까 소아암 문제의 심각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미국 어린이들의 질병 관련 사망 원인 1위라고 하죠.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치 자체도 그렇고요. 네. 게다가 1975년 이후로 발병률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증가율이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기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때로는 좀 오래된 기술에 의존하거나 혁신 도입이 좀 더 더딘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암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장기적인 후유증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거죠. 아,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 혁신이 더디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이 제시하는 해법, 그 핵심이 바로 AI 활용 계획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닐 테고. 네,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AI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소아암 및 청소년암의 진단, 치료, 그리고 완치, 더 나아가 예방 전략까지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진단부터 예방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한다 이게 아니고요. 방대한 건강 데이터와 AI의 분석 능력을 결합해서 임상 연구 방식이나 실제 진료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근본적인 혁신. 이건 뭐랄까, 기존 방식의 점진적 개선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상당히 담대한 목표인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들이 내려졌나요? 몇 가지 핵심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그 MAHA 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MAHA 위원회요. 왜 MAHA 커미션 이 위원회가 과학기술 보좌관 그리고 AI와 암호화폐 관련 특별 보좌관과 협력해서 AI 같은 첨단 기술을 이 소아암 문제 해결에 접목할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MHA 위원회가 원래 어린이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암 치료를 넘어서 더 넓은 아동 건강 문제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더 큰 그림에서 보고 있네요. 또 다른 지침은 없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중요한 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반이라면요? 네, 2019년에 이미 출범했던 국립암연구소 NCI의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라고 CCD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또 분석할 기회를 찾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 CCDI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CDI가 그동안 구축해온 데이터 인프라 위에 AI라는 강력한 분석 엔진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사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걸 AI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모아서 쌓아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고 또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능력 강화. 네. 더 나아가서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임상시험 설계를 최적화하고 치료 접근성이나 결과까지 개선할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쌓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까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뒷받침하려면 뭐니 해도 예산, 즉 자원이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CCDI를 위한 기존의 연방기금 투자를 증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죠. 정부 차원의 의지 표명. 그런데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들이 다진 AI 기술력이나 자원을 소아암 치료법 개발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협력도 강조하는군요. 네, 이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확보, 자금 투입, 민간 협력까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근데 역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활용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AI로 분석하려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행정명령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작업에 AI를 완전히 통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호유용성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상호유용성. 인터오퍼레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병원이나 연구기관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간의 소통이군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구현되어야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곳의 데이터를 모아서 봐야 하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기술적인 통합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자료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와 부모가 자신의 건강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통제권 보장? 그게 명시되어 있군요. 즉, 기술 발전의 혜택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보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거죠. 사실 대규모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거든요. 이 행정명령은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이 균형 위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 어떤 게임 체인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비전은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AI는 앞서 말씀드린 CCDI 같은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고 또 생성하고 이걸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소아암 연구나 치료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꾼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치료 반응 데이터 같은 것들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인간 연구자들이 미처 발견하기 어려웠던 암의 새로운 아형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암의 종류를 발견한다고요? 네, 혹은 특정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예측하는 것. 이런 식의 혁신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연구 속도를 좀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발견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AI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미묘한 패턴이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패턴인식 능력이 뛰어나니까. 네, 이걸 통해서 질병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이른바 정밀의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 계획의 핵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밀의학 실현,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료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함께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혁신의 조화, 이런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행정명령이 나오기까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닐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자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부터 소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고 언급하면서 몇 가지 과거 조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치들이요? 네, 이걸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보기보다는 주제별로 좀 묶어보면 그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소아암 데이터 확보와 연구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CDI 설립이 2019년이었고요. 또 소아암 연구나 생존자 지원을 강화하는 스타 법안이라는 것에 서명한 것도 있습니다. 네, 데이터와 연구 강화. 둘째로는 좀 더 넓게 봐서 아동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계속 표명되어 왔습니다. 올해 초에 MAHA 위원회를 설립해서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관련 평가 보고서도 내고 또 120개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은 MAHA 전략이라는 것도 발표했고요. 아동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관심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촉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발표된 미국의 AI 행동계획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I 기반 과학 투자나 고품질 데이터셋 생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아암 데이터, 아동 만성질환 문제, 그리고 AI 기술 육성.
이 각각의 정책 흐름들이 이번 행정명령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양새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시작된 여러 노력들이 소함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통합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인 흐름들이 엮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니 이 행정명령의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 이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것은 AI라는 이 강력한 기술이 인류의 오랜 수건 중 하나인 질병 정복,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죠. 네,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또 기술의 진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중요한 화두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백악관 팩트시트는요. AI와 방대한 건강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소아 암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미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CCDI를 통한 데이터 기반 강화, 그리고 마하위원회 등을 활용한 정책 추진력 확보,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과감한 도입,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요약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환자와 부모의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겠다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술이 가져올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그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방대하고 종류도 다른 건강 데이터 세트를 AI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없을까요? 예상치 못한 위험. 네, 또는 AI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인구 집단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편향성 문제는 없을지, 지금 명시된 보호 조치만으로 과연 충분할지, 아니면 또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윤리적 문제와 직결되는. 혹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아암 분야에서의 AI 이니시에이티브가 큰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다른 난치병이나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도입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공 사례가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겠죠? 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겠네요. 반대로 만약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부딪힌다면 어쩌면 의료 분야 전반의 AI 도입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파장까지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고민이 교차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국의 AI 활용 소아암 퇴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